정자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 혼자 사는 일상이 몸에 밴 지 오래였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 베란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 남편 영정 앞에 매일 올리는 물 한 잔. 그리고 오후에 나가는 동네 한 바퀴 산책까지. 72세 노인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자꾸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네가 작으니까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 여인은 항상 멀찍이 서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왜 자꾸 날 쳐다보지?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키가 크고 말랐어요. 머리는 반백이고 옷차림은 수수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자를 볼 때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 정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 아무리 생각해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우체국, 심지어 병원에서도 그 여인을 마주쳤거든요. 이상하네. 정말 우연일까? 어느 날은 정자가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는데도 그 여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정자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쁜 사람 아닐까?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먼저 친해진 다음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라고 꿰는 수법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는 일부러 그 여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시간을 바꿔서 장을 보거나.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길로 가든 그 여인을 마주쳤어요. 이제는 정말 기분이 나빠. 그런데 그 여인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자는 집에 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져봤어요. 혹시 어디선가 본 얼굴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걸까? 이웃집 박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정면으로 물어보자.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 여인이 왜 자신을 따라다니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여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안 보이네? 시장에 갔다가 공원도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자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어요. 싫었으면서도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 여인이 서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정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왜 울고 있지? 정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여인이 자신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50년 전 정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 깊이 묻어둔 그 비밀 말이에요. 그 여인과 마주친 후로 정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같으면 마음 편히 나가던 산책도 장보기도 모든 게 불안했거든요. 또 만나면 어떡하지? 정자는 창문 사이로 아래를 내다보며 여인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째 그 여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을까? 싫어했으면서도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자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정자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깜짝이야.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서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에서요. 죄송합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정자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깐만.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인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구세요? 왜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기가. 여인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따라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라뇨? 지금 여기서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분과 따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 여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누렇게 바랜 봉투. 이것만 봐주세요. 여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자는 망설였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예요? 사진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 순간 정자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진이라고? 혹시 그 사진이 아닐까? 50년 전 정자가 감춰온 그 비밀과 관련된 사진이 아닐까? 사진이라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아주세요. 여인이 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정자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왜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인이 말을 마치고는 급하게 사라졌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말이에요. 정자는 봉투를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5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거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계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에이, 그냥 열어보자.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색이 바랬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정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자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자가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고, 남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정자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사진은 분명히 정자가 20살 때 찍은 거였어요. 그것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진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여인이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줬을까? 정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김명수.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아기. 정자는 눈을 꽉 감았어요.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봉인해뒀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다음 날 정자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떠올렸거든요. 어떻게 저 여인이 이 사진을 갖게 됐을까? 아침이 되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그 여인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죄송합니다. 사진 보셨죠?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 집 주소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자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인이 문틈에 손을 넣었어요.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싫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니. 그 순간 여인이 한 말에 정자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찾던...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자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설마 들어와도 될까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정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 여인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둘은 마주 앉았어요. 정자는 차를 끓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차는 안 드셔도 돼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김미영. 정자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50년 전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는 현기증이 났어요. 뭐라고? 김영수 씨와의 사이에서요. 정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20살 때 저를 낳으시고 입양 보내신 거 맞죠? 미영의 말에 정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50년 전 그의 일이 정말 현실이 되어 찾아온 거였어요. 어떻게 절 찾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입양 기록을 찾고 생모를 찾는데 10년이 넘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정자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미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영수가 쓴 편지였어요. 영수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정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우리 딸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미영이가 너를 찾을 거야. 그때 진실을 말해달라. 내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자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영수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찾은 거구나. 네.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과 동네, 그리고 이 사진을 남겨주셔서. 미영이 사진을 다시 내밀었어요.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정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또 한참 바라봤어요. 20살의 자신, 영수,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미영.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요.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영이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말하면 길어요. 미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간 있어요. 다 들려주세요. 정자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자신이 낳아서 보내준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두 사람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5살까지 살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입양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잘해주셨죠.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내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정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미영이 정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말하기 힘드시면. 아니에요.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정자는 깊은 숨을 쉬고 과거로 돌아갔어요. 1970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김영수는 정자보다 3살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둘은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영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정자의 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 일을 하셨고, 반면 영수네는 그럭저럭 살만한 집안이었어요. 영수 부모님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집안이 안 맞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정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가웠던 시대였어요. 영수는 책임지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함께 키우자고. 하지만 양쪽 부모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영수는 가족들에게 끌려가듯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자 혼자 임신을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시골 친척집으로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 봐서. 시골에서 혼자 출산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영이를 낳았을 때 정말 예뻤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키울 수가 없었어요. 미혼모가 아기를 키운다는 건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밤에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부모님이 입양기관을 알아봤어요. 좋은 가정으로 보내주겠다고. 입양을 보내는 날, 정자는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영수가 마지막에 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미영이 가져온 그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우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기념이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영수도 가슴 아팠을 거예요. 정자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1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정자는 5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어요. 아이들은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40살이에요. 그럼 제 동생이 있는 거네요. 미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정자는 걱정이 앞섰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날 저녁 미영은 정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돌아갔어요.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자는 50년 만에 딸과 만난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정자는 남편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5살까지 살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입양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잘해주셨죠.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내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정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미영이 정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말하기 힘드시면. 아니에요.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정자는 깊은 숨을 쉬고 과거로 돌아갔어요. 1970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김영수는 정자보다 3살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둘은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영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정자의 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 일을 하셨고, 반면 영수네는 그럭저럭 살만한 집안이었어요. 영수 부모님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집안이 안 맞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정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가웠던 시대였어요. 영수는 책임지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함께 키우자고. 하지만 양쪽 부모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영수는 가족들에게 끌려가듯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자 혼자 임신을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시골 친척집으로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 봐서. 시골에서 혼자 출산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영이를 낳았을 때 정말 예뻤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키울 수가 없었어요. 미혼모가 아기를 키운다는 건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밤에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부모님이 입양기관을 알아봤어요. 좋은 가정으로 보내주겠다고. 입양을 보내는 날, 정자는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영수가 마지막에 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미영이 가져온 그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우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기념이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영수도 가슴 아팠을 거예요. 정자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1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정자는 5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어요. 아이들은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40살이에요. 그럼 제 동생이 있는 거네요. 미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정자는 걱정이 앞섰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날 저녁 미영은 정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돌아갔어요.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자는 50년 만에 딸과 만난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정자는 남편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해서. 주말이 되었어요. 손녀 수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정자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적였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 첫 만남이라 긴장이 되었거든요.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만날 장소는 시내 백화점 카페였어요. 미영이 미리 자리를 잡아놨다고 했어요. 정자가 도착했을 때 미영과 함께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미영이 손을 흔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수진이는 정말 정자와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진이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정자는 감동했어요. 엄마 말로는 할머니랑 많이 닮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네요. 수진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학이요? 네.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자는 손녀가 대견했어요. 훌륭한 꿈이네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어릴 때 어떤 아이셨어요?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나? 말썽꾸러기였지. 정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요? 엄마도 어릴 때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래, 미영이가. 네. 입양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너무 활발해서 힘들었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자는 깨달았어요. 미영이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할머니, 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할머니는 엄마를 보내주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자는 당황했어요. 수진아. 미영이 딸을 말렸지만 정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물어봐도 돼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었어요.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매일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미영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으니까. 수진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너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정자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헤어질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좋아요. 그럼 다음에는 제가 할머니께 요리해 드릴게요. 요리를 할 줄 알아?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요리 정말 잘해요. 그래.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딸도 만나고 손녀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정자 씨,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시내 좀 나갔다 왔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누구 만나러 가세요? 이웃 할머니의 질문에 정자는 당황했어요. 그냥 친구들이요.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집에 누가 왔던데요. 네. 젊은 여자분이 왔다 가더라고요. 친척이세요? 정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미영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정자 씨랑 많이 닮았던데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정자는 식은땀이 났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자는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집 안에서 정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황인데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좀 걱정이 돼. 왜요, 어머니? 이웃들이 내가 오는 걸 봤나 봐. 우리랑 닮았다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소문이라도 나면. 정자의 걱정을 들은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뭘 결정해? 아드님한테 말씀하실 건지 말 건지. 정자는 한참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50년 전 비밀을 털어놔야 하는 건가요? 며칠 후 정자는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야, 시간 될 때 집에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요. 건강에 이상 있으세요?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꼭 와줘. 진호는 토요일 오후에 아내 은정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앉아라. 이야기가 좀 길어. 정자는 진호 부부를 소파에 앉혔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인가 봐요. 은정이 말했어요.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그냥 말씀해 보세요. 진호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뭐요? 아주 오래된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자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엄마한테는 딸이 하나 더 있어. 네. 진호와 은정이 동시에 놀랐어요. 딸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 50년 전에. 정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김영수와의 만남, 임신, 그리고 입양까지. 그래서 그 딸이 최근에 나를 찾아온 거야. 진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그럼 저에게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해서 딸 하나 있어. 너희들한테는 조카가 되는 거지. 진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버지도 몰랐다고요? 그래. 결혼하기 전 일이었으니까. 진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어. 네. 제 누나잖아요. 진호의 대답에 정자는 안도했어요. 고마워, 진호야. 뭘 고마워해요. 가족인데. 은정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날 저녁 정자는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아들한테 이야기했어.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보고 싶다고 해.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일주일 후 정자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미영과 수진이, 그리고 진호 부부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누나, 어떤 일 하세요? 진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간호사예요. 오, 좋은 일 하시네요. 진호 씨는 뭐 하세요? 저는 회계사예요. 자매와 형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도 삼촌과 삼촌 부인을 만나서 좋아했어요. 삼촌, 저 이제 가족이 많아졌네요. 그러게. 진호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자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있으니까 정말 가족 같아. 미영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헤어질 때 진호가 말했어요. 누나,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비밀 하나 없어지셨네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후련해. 정자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비밀을 가족들과 나누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정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미영과 수진이가 정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진호 가족과 함께 모이는 일도 많아졌고요. 특히 수진이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요? 그냥 집에 있을까 했는데, 안 돼요. 날씨 좋은데 산책해요. 수진이가 정자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그럼 같이 나가자.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산책을 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가? 진짜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하고. 그랬구나. 엄마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너도 궁금했구나. 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고마워. 이웃들도 이제 미영과 수진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정자 씨 딸분이세요? 네, 그래요. 많이 닮았어요. 손녀분도 예쁘고. 감사해요. 더 이상 비밀로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김영수의 성묘를 갔어요. 정자는 50년 만에 영수의 묘소를 찾았어요. 영수야,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 묘비 앞에서 정자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잘 자랐어. 손녀도 있고, 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미영도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드디어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네. 평생 후회하셨거든요. 어머니랑 저를 지키지 못한 걸. 영수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다 잘 됐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모든 게 잘 되었어요. 딸도 찾고 손녀도 만나고 아들도 기뻐하고.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했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어요. 우리 딸도 만났고 당신도 기뻐할 거죠.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그날 밤 정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미영이와 수진이 그리고 진호까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할머니랑 시장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요즘 수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빨리 준비하세요. 알겠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나갔어요. 길을 걸으며 정자는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쓸쓸하게 다니던 이 길을 이제 손녀와 함께 걷는구나.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 행복해요. 수진이가 정자의 팔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있어서요. 고마워, 수진아. 시장에서 장을 보며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엄마랑 함께 저녁 드실래요? 좋지.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요리해 줄 거야? 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영의 집에서 세대가 함께 식사했어요.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정자가 감탄했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 식사를 하며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수진이를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뭔 소리야. 내 딸이고 내 손녀인데. 어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72세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50년 전 어쩔 수 없이 보내준 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있을 줄.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영수야, 고마워. 우리 딸 정말 잘 키워줘서.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행복한 일상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과 손녀, 그리고 아들까지.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예요.